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커말 2급 실기 10일 완성. 오늘은 4일차인데요. 오늘은 분석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분석 작업은 6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시나리오나 데이터표, 목표가 찾기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 다음 주 5일차 수업에서 통합, 피벗 테이블,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분석 작업 요 3가지 공부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그 분석 작업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주의사항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다시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파일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접속하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는 4가지 예제로 구성을 했고요. 목표가 찾기는 3개, 데이터표도 3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랑 요 목표가 찾기 데이터표는 우리 어디에 메뉴가 있냐면요. 요 데이터에 가 주시게 되면 요 데이터에 갔을 때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가면은 요 끝부분에 이렇게 가상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가 찾기, 데이터표 이렇게 3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메뉴에 어디요? 요 데이터표, 그 다음에 요 가상 분석, 요 예측이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요 가상 분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3가지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3가지를 한꺼번에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값의 변화를 주어서 최종 결과에 그 변화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건데, 시나리오나 목표가 찾기나 데이터표가 약간 특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3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건데, 시험에 좀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시나리오 관리자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찾기와 데이터표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는데, 요 시나리오 관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하고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하는 목표가 찾기는 우리가 이따가 하려고 목표가 찾기는 하나의 값을 변화를 주어서 최종 결과를 바꾸는 건데, 요 시나리오 관리자는 하나의 값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그 값에다가 변화를 주어서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과도 한 개의 값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여기 4분기 음료수 판매량 표에서 마진율, 요 마진율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마진율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요 마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때, 요 다음과 같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현재는 34%인데 40%로 바꿔보고 30%로 바꿨을 때 최종 어디가 달라지느냐? 여기 매출, 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예측해보는 거가 바로 지금 뭐냐면 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게 매출이익의 합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요 부분에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진율의 금액에 따라서 이 매출이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하나는 마진율이 40%로 한번 해보고, 하나는 마진율을 뭘로 해보는 거예요? 30%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 금액이 매출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름 정의를 하셔야 돼. 이게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이름 정의를 꼭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름 정의를 할 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 할 때, 시나리오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다? 이 이름 정의입니다. 그럼 C15셀을 마진율로 바꾸래요. 여기 C15 눌러줘서 이름 정의는 어디서 하냐? 요 이름 상자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이름 상자가 어디 있냐면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여기 이쪽에 있어요. 이름 상자. 이 부분이 이름 상자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요. 이름을 여기다 뭐라고 써주시냐 하면 지금 마진율, 영어인지 한글인지 확인하고 마진율, 최종 글자가 내가 쓴 글자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시고,
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뭐를 눌러야 돼요?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엔터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름 정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I13 여기 I 여기 13셀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갖다 놓고 이쪽에 여기가 바로 뭐다? 이름 상자예요.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매출 이익 합계 정확하게 글씨 틀리지 않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익 합계 이렇게 하고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요. 마진율 들어갔고 매출이익 합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정의를 했는데 오타를 발견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리 여기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야지만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름 관리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이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름 관리자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진율 이름이 이상해. 그러면 편집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오타를 바꿔주시거나 참조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곳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지우고 여기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삭제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을 잘못 지정을 했을 때 삭제하는 과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름 정의가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시나리오 1번과 시나리오 2번에 변화되는 게 얘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마진율 40, 마진율 30이잖아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들어갈 때는 요 변화되는 이 값이 있는 곳, 그 셀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셀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셀을 선택을 하고 아까 어디라 그랬죠? 데이터, 그렇죠. 가상 분석에 여기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추가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시나리오 이름, 여기 시나리오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곳 있죠? 여기다 요 이름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마진율 상승. 요 시나리오 이름도 여러분들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꼭 이름 정의할 때 시나리오 이름을 쓸 때 꼭 여러분들이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변경셀은 아까 이미 어디를 지정하고 들어왔어요. 여기 지정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5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뭐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값을 입력하라고 해요. 여기 얼마? 40%. 이거를 환산하지 말고요. 그냥 40%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0.4 이렇게 바꿔서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40%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눌러주면 돼요? 추가. 또 있으니까. 추가 눌러주게 되면은 시나리오 이름 또 써야 되겠죠? 마진율 감소. 그리고 다시 확인 눌러서 이번에 몇 %예요? 30%. 그럼 다 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 이름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잘못돼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클릭하고 삭제를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여기를 눌러서 편집을 눌러주시게 되면 오타나 이런 거를 여기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되면 뭐를 눌러요? 요약.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이죠. 결과셀 어디예요?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I 14, 13. 요게 매출 이익의 요 합계를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셀은 지금 어디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돼야 돼요. 결과셀은 어디다? 매출 이익 합계다. 네,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보통 시나리오는요. 그 원본이 있는 곳 앞쪽에 생겨요. 이렇게 여기 앞쪽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이거를 시나리오 1번에 뒤로 옮겨라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끌어다가 옮겨놔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시나리오 1번 앞쪽에다 넣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뒤로 나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클릭하고 끌고 가면 되겠죠. 그럼 뒤로 이동이 되는 거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이름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고 40%일 때 30%일 때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이 부분은 이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름 정의를 안 하고 들어오면 여기에 셀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사
여기 앞에 달러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지금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을 정의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렇게 지금 했던 요 스타일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2로 한번 가볼게요. 2에 가서는 또 2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서 신입사원 모집평가에서 여기 어떤 거요? 필기, 실기, 면접이 여기 보면 필기, 실기, 면접, 필기, 실기, 면접이 바뀌어요. 얘가 변동이 될 때 전체 평균이 어디예요? F10 요 부분이네요. 그죠? 요거에 변동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이게 76점인데 여기 나와 있는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또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이름 정의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B15셀은 여기에요. B15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필기 쓰고 반드시 뭐 누른다? 엔터.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고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요? 실기 엔터.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면접.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신다라는 거. F10은 여기에요.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전체 평균이라고 쓰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름 정의는 다 됐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시나리오 들어갈 때는 어디를 범위 지정하고 들어간다? 여기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있는 거 필기, 실기, 면접이 바뀌죠. 필기, 실기, 면접이 바뀌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어디다? 시나리오 관리자다.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추가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름은 뭘로 해라? 면접 비율 상향. 그대로 면접 비율 상향이라고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눌러야 돼요? 확인 버튼. 여기 변경셀은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여러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미 범위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 눌러서 순서대로 그대로 25%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또 25%네요. 그 다음은 50%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시나리오 2 또 있죠?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실기 비율 상향. 변경셀은 그대로 있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필기가 몇 퍼센트? 25%. 그리고 몇 퍼센트? 50%. 그리고 뭐예요? 25%.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다 됐으면 뭐 눌러주셔야 돼요? 확인.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약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약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결과셀은 지금 여기 다 선택이 돼버렸는데요. 저희는 어디가 결과셀이 돼야 돼요? 전체 평균 F10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우고 여기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F10.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또 어디에? 시나리오 2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는 두 개가 추가된 거고 뭐가 바뀔 때 변경이 필기, 실기, 면접이 바뀌었을 때 최종 결과 전체 평균이 어떻게 변하나요? 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3번. 시나리오 3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문제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중장기 판매 계획표에서 연평균 성장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원가 비율 여기 있고 기타 경비 여기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3개년 평균 그건 어디예요? 순이익 3개년 평균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G10을 말하는 거죠. 요 셀이 변동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D13셀 여기에요.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요 이름 여러분들 좀 길죠. 잘 보셔야 돼. 연평균 성장률 오타 없이 제대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선장률. 율자 잘 봐야 되겠죠. 엔터 꼭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D14 셀은 원가 비율, 그리고 D15 셀은 기타 경비입니다. 기타 경비.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리했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G10 여기죠. 여기는 뭐로? 순이익 평균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순이익 평균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지금 또 보니까 시나리오 이름은 여기 이익 증가, 이익 감소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변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어디를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감이 오죠? 네,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어디 눌러요? 추가. 그럼 이제 시나리오 이름을 써야 되죠. 이익 증가다. 이익 증가. 이렇게 써주시고 변경 셀은 맞아요. 그럼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써주셔야 돼. 6% 그리고 35% 그리고 얼마요? 8%. 괜히 내가 바꿔서 뭐 0.08 쓰거나 뭐 0.35 쓰다가 그걸 잘못 써갖고선 답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세요. 뭐 이거를 0.06으로 변경해서 입력했다고 답이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 눌러서 그 다음에 이름 누구예요? 이익 감소.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얼마? 4%. 그리고 얼마? 55%. 그리고 또 얼마요? 12%.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런 다음에 최종 뭐 눌러주시면 돼요? 요약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요약을 눌러주시고 나서는 결과가 되는 셀은 바로 어디다? 여기 G10이 변동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익 증가, 이익 감소, 연평균 여기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오타가 있으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하셔야 1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이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10점이 되는 거예요. 배점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 4번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추석 특별 상여금인데 기본 상여율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요.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어디 기본급 합계와 수당률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건 아까랑 좀 다르네요. 아까는 이 변하는 값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변동하는 거는 이렇게 기본 상여율이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요 값에 따라서 결과가 두 가지가 달라지네요. 기본급의 합계와 수당의 합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름부터 정의를 해야 되니까 C13셀은 여기죠.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요? 기본 상여율 엔터. 그리고 또 어디예요? 이번에 21셀 여기네요. 여기는 기본급 합계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G11셀은 수당 합계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디를 기본 상여율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데이터에서 어디요? 가상 분석으로 가주신 다음에 어디 시나리오 관리자죠. 들어가서 추가 들어가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다? 기본 상여율 인상입니다.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기본 상여율 인상. 오타 없이 C13이 변하는 거 맞고요. 확인. 여기 얼마여야 돼요? 15%. 그리고 추가. 왜요? 하나 또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다가 기본 상여율 오타예요. 오타. 상여율 인하. 여러분들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변경셀은 어디다? C13.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기본 상여율에 여기 얼마로 바꿔주라 그랬어요? 5%.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결과셀이 지금 여기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어디? 여기와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뭐를 누르고 한다? 떨어져 있는 셀들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기본 상여율이 15%일 때, 5%일 때 기본급 수당과 기본급 합계와 수당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보이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시나리오를 작업을 할 때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 전에 지정된 셀에 이름 정의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름 정의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름 정의 시 오타가 있으면 안 되므로 오타 없이 입력합니다. 셀 이름을 입력하고는 반드시 뭐를 누른다? 엔터를 누른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잘못된 이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알려드렸죠. 수식 탭에서 정의된 그룹에 누구로 들어가야 된다?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해야 된다. 그리고 변경될 부분을 지정하고 시나리오를 실행하게 되면 변경 셀 부분은 우리가 따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계속해서 문제를 풀 때 값이 변하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고 시나리오를 들어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목표가 찾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목표가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급여 계산표에서 월 평균 급여, 예죠? 월 평균 급여가 현재는 230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얼마가 되려면 요 기기 월 평균 급여가 얼마가 되려면 250만 원이 되려면 어디가 보너스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놔야 되냐면 커서를 여기다 놔야 돼요. 이 금액이 25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클릭해 놓고 또 어디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가시면 여기 목표값 찾기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 나오는 대화 상자는 항상 요거예요, 여러분들. 수식셀은 지금 이렇게 식을 선택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수식셀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찾는 값은 수식셀은 여기고 찾는 값은 250만 원이죠. 얘를 직접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어디예요? C3에 있는 여기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수식셀은 선택이 이미 되어 있고 찾는 값에는 25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50만 원. 그럼 값이 바뀌어야 되는 셀은 어디다? 보너스 비율에 해당이 되는 C3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요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면서 월 평균 급여가 달라지겠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주르르 바뀌어서 목표값, 현재값이 바뀌었잖아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요 보너스 비율이 더 높아졌어. 47%로. 이렇게 해서 목표가 찾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찾기는요. 수식셀, 입력값, 그 다음에 바꿔야 되는 셀, 그 부분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순서가 여기 그대로 순서야. 순서가 그대로죠. 그죠? 요 순서대로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목표가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손익계산서 표에서 순이익의 평균. 순이익의 평균이면 어디예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죠? 요 순이익의 평균이 9만 얼마가 되기 위해서 8,000원이 되려면, 9만 8,000원이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어디 있어요? 여기네, 여기. 요게 얼마 몇 퍼센트가 돼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수익의 여기 평균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I9야. 여기 I9. I9를 선택을 해놓고 가상 분석에 목표가 찾기에 들어가면 여기 수식셀은 I9가 나와요. 찾는 값은 얼마다? 98,000원. 그 다음에 값을 바꿔야 될 셀은 어디였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들어가 있는 C11셀. C11 여기죠? C11 이 부분.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65,000원이 98,0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여기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를 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잘 풀렸죠. 목표값과 현재값이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찾기 3번 눈을 가볼게요. 이번에는 클래식 음반 판매 현황표에서 이익 금액의 합계 여기죠. 요 금액이 현재는 855만 6,576원인데 이 금액이 얼마가 되게끔 하래요? 950만 원이 되게 하래요. 그럴 때 어디를 마진율 요 마진율이 있는 요 마진율을 얼마가 돼야지만 그렇게 바뀌냐 이거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셀을 클릭하면 돼요. 이쪽 셀은 항상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수식이 함수식이 들어가 있거나 그냥 계산식이 들어가 있거나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된다. 식이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목표가 찾기를 들어가 주세요. 눌러주게 되면 또 수식 셀 나오죠. 여기 맞고 찾는 값이 얼마다 써줘야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950만 원. 그리고 나서 마진율 어디요? 여기 C13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또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표는요,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표 모양 형태로 가서 우리가 이 값을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표예요. 그런데 데이터 표도 목표가 찾기와 마찬가지로 되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과 열의 값을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잘 파악을 해주시게 된다면 데이터 표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여러분들 기운 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문제를 좀 키울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판매이익 금액 계산표에서 판매 수량 요 판매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 판매 수량 이쪽을 조금만 더 키울게요. 좀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해서 요 판매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이에요. 요 판매 수량 이 부분 판매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률 여기 또 이익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요거에 대한 이익 금액을 계산을 한 거래요. 여기 이익 금액을 계산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판매 수량하고 이익 금액 이익률이 막 변화하게 따라서 이 변화 금액이 뭐 판매 수량이 500이 됐다 뭐 600이 됐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익률이 또 15%만 되는 게 아니라 뭐 20도 될 수도 있고 5%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황에 따랐을 때 이익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 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 안에 C13부터 H20의 예측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이익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익 금액이 있죠? 이 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계산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항상 이게 계산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이익 금액을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이걸 복사를 해서 가져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연결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는을 눌러주고 여기 이익 금액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어요. 비육에 또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수식이 포함된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요 수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에 가서 아까 가상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요 데이터 표가 있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행,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열이라고 있어요. 행과 열이라고 있는데 이 행이 어디고 열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판매 수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가 판매 수량이거든요. 근데 이 판매 수량이 100이냐, 200이냐, 300이냐, 400이냐, 500이냐, 600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셀 주소를 보면 C12, D12, 그 다음에 E12
같은 행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수량이 행이 되는 거예요. 요 판매 수량이 행이 되는 거고 여기 옆에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B열에 입력되어 있죠. B13, B14, B15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열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클릭하고 판매 수량이 행, 그 다음에 열은 누가 돼요? 이익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판매 수량이 300에 여기 판매 수량이 여기 300에 그 다음에 이익률이 얼마였어요? 15%였는데 67,500원이었잖아요. 여기 67,500원 맞잖아요. 그죠? 이 행과 열이 뒤바뀌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나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별을 잘못했을 때 하나의 셀을 클릭하고 이렇게 딜리트키 눌러주려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데이터별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기를 다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신 다음에 다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를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는 자동차 할부금 계산표에서 할부 원금 여기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요? 연이율 여기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한 기간을 이용하여 월 납입액을 구한 거래요. 월 납입액. 여기 보면 요 월 납입액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월 납입액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돼요. 어디에다가? 여기 계산을 해야 되는 곳에다가 월 납입액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월 납입액을 가져올 때는 여기다 갖고 오면 안 돼요. 이건 계열수가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셀을 여기다 클릭해 놓고 는을 눌러 주셔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월 납입액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다 포함이 되게끔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에 목표가 찾기로 데이터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는 행이 없어요. 그죠? 행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또는 뭐 열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행이 없고 계열에 따라 상한 기간에 따라서 월 납입액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에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열에다가 지금 뭐예요? 얘가 2, 4, 2, 5 열에 지금 상한 기간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만 선택하시면 돼요. 어디를? 요 상한 기간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36개월에 요만큼 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표에서는 행과 열을 꼭 다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요 데이터표 3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차용 분석, 차용 금액, 여기 차용 금액이 있고 여기 연이율이 있고 기간이 있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월 납입액을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월 납입액 계산한 게 여기 위에 이렇게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 기능을 이용해서 차용 금액 및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을 한번 여기 표 안에다가 구해보라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에 누구를 가져온다? 누구를 월 납입액에 해당하는 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는 클릭하고 엔터를 딱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식을 포함해서 범위가 지정이 돼야 돼요. 식이 포함이 돼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가상 분석이 어디로 가요? 데이터 표로 가줍니다. 가서 여기서 행이 지금 어디예요? 이쪽에 차용 금액이라고 하는 게 5천만 원, 5,300만 원, 5,6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행이야. 그죠? 그래서 어디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행에 차용 금액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열은 여기에 보면은 6.5%, 6.7% 해서 연이율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열에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연이율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원일 때 7.2%였어요. 7.2%까지는 없네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표를 구할 때는 행과 열의 위치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볼까요? 데이터표는 수식을 는을 이용해서 복사하고 반드시 수식이 연결된 셀을
포함해서 영역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모르고 내가 행가열을 바뀌어서 뭐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나 막 이상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표를 지울 때는 결과가 표시된 부분 아까 범위 지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범위를 지정하고 뭐를 눌러야 된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신다라는 거. 그리고 목표가 찾기는 수식 셀에는 반드시 수식이 입력된 셀을 지정을 해야 되고, 찾는 값은 직접 우리가 입력했죠? 입력하고 값을 바꾸고자 하는 셀은 한 개의 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 6가지 종류 중에서 오늘은 시나리오, 데이터표, 목표가 찾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분석 작업에 있는 정렬 및 부분합, 통합, 그다음 피벗 테이블 요거를 공부를 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일 차에는 여러분들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하고 차트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회차에서는 함수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함수를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커말 준비, 실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먼저 뭐 봐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시간을 좀 두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뭐 작년 문제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요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강의를 또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이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걸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회복을 좀 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